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10월 1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의 소화원론 1번 나가죠. 자, 1번은 하론 1301 소화약제를 갖다가 사용해서 소화할 때 열분의 생성가스가 아닌 거. 자, 하론 소화약제는 여러분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있죠? 그 다음에 요 F, 불소하고 염소하고 브롬, 그 다음에 요드가 할로겐족 화합물의 할로겐족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열분해가 되면은요, 수소하고 요 할로겐족 원소, 왜 화합물이 생기는 거고요. 또 요 할로겐족 원소끼리 할로겐족 분자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론 1301. 자, 할론 1301은 이건 C가 하나고 F가 3개. Cl 없고 브롬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열분의 발생 물질은 수소하고 결합된 F라든가 아니면 브롬이죠. 그 다음에 브롬의 분자 아니면 요 불소의 분자만 생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HF, 요 하론 1301 여기 F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HBr 여기 브롬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Br2 브롬의 분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CO2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1301 자체가 열분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O2, 산소가 포함된 물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산소하고 질소의 혼합물인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물어본 거죠. 자, 공기가 산소가 몇 프로? 21%라는 거죠. 질소가 나머지라는 거예요. 79%. 자, 산소는 원자량이 16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2예요. 분자량이. 질소는 원자량이 14가 2개니까 28이 분자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산소 21%니까 32에다가 0.21 곱하고 질소는 79%니까 곱하기 0.79를 곱해서 2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요게 28.84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기비중 계산할 때는 요 28.84, 요 반올림하면 정수로 하면 29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 그냥 29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가죠. 자, 질식 소화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찾는 거죠. 자, 건조모래, 건조사로 가연물을 덮는 거, 이거 질식 맞죠?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를 가연물에 방출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소를 차단하는 거니까 질식 맞아요. 그 다음에 가연성 기체의 농도를 갖다가 높게 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거죠. 3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자, 포소화약제. 거품에 의한 질식소화 맞죠? 그 다음에 4번 가죠. 자, 화재를 발생시키는 열원 중에서 기계적인 열원으로 맞는 것 찾는 거죠. 자, 이 저항열, 이거는 전기적인 용어죠. 그래서 이건 전기적인 열원이고, 압축열, 이거는 기계적인 열원이죠. 자, 분해열, 화학적인 용어죠. 화학적 에너지. 자연 발열,
요것도 화학적인 에너지죠. 자연 발화. 그래서 여기서 기계적인 열원은 요 압축열, 요게 바로 기계적인 열원. 그래서 기계적인 열원은 마찰열이나 압축열, 충격 스파크 이런 정도가 바로 기계적인 열원이죠. 다음에 5번 가죠. 인화점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인화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측정할 때 이런 용기가 있어요, 용기. 여기에다가 가연성 액체를, 인화성 액체를 갖다가 여기다 어느 정도 이렇게 담아 놓고요. 이 밑에서 가열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온도계를 꽂아 놓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이런 불꽃을 댔다 띄었다 하죠. 이게 바로 점화원이에요. 그래서 가열하다가 이 점화원 상태에서 이 불이 붙는 온도를 갖다 측정하는 것이 인화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화점은 중요한 것이 이 점화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발화점 있죠. 이 발화점이라는 것은 이건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열된 열의 축척에 의해서 불이 붙는 온도예요.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인화점은 공기 중에서 액체를 가열하는 경우 액체 표면에서 증기가 발생해서 이 점화원에 의해서 착화되는 최저 온도. 맞는 얘기죠. 자, 2번 인화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성냥불을 접근해도 착화하지 않는다. 맞죠? 인화점 아래에서는 점화원이 있어도 불이 안 붙죠. 그다음에 3번 인화점 이상 가열하면 증기를 발생해서 성냥불이 접근하면 착화한다. 예, 바로 맞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4번이 틀린 거겠네요. 자, 인화점은 보통 연소점 이상, 발화점 이하의 온도다. 이게 틀린 거죠. 자, 이 인화점은 가장 낮은 거고요. 그 다음이 연소점이에요. 그 다음이 큰 것이 발화점이죠. 그래서 이 인화점은 보통 연소점보다 작으니까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화점하고 이 발화점, 착화점하고는 여러분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여기 점화원이 있느냐, 점화원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음 6번 가죠. 자,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가 공기 중에서 34%, 그러면 공급된 산소의 농도는 몇 프로가 되겠느냐? 이건 여러분이 꼭 공식을 암기해야 돼요. CO2의 퍼센트는, 이거는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고요. 또 방출된 가스량 있죠? GV라고 하는데, 방출 가스량은 O2%분의 21-O2%에다가 요거 V, 방호구역 최적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실기시험에서 가끔 사용하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CO2 퍼센트를 지금 주고 산소 농도를 계산하라는 거죠. 자, CO2 퍼센트가 34%예요.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이놈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소 농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대각선, 즉 21 마이너스 O2,
요거에 곱하기 100은 34 곱하기 21이죠. 양쪽 100으로 다 나눠주면 21-O2는 34 곱하기 21 나누기 100이 되죠. 이쪽으로 이항하면 O2는 21-100분의 34 곱하기 2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소농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4%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되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요 공식 CO2 농도 계산하는 공식하고 요 방출 가스량 계산하는 공식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번 가죠. 자, 청정소화약제. 이것도 이제 명칭이 변경이 돼서 청정이 아니고 청정은 다 할로겐 화합물로 바뀌었죠.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물성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심장에 역반응이 나타내는, 즉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 농도를 뭐라고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 농도 나오면 LOAEL이라고 그랬죠. 농도를 증가시킬 때 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즉 악영향을 감지할 수 없는 최대 농도. 농도를 갖다가 감소시킬 때 악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 그래서 최대 농도를 우리가 NOAEL, 최소 농도를 LOAEL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N은 노라고 그랬고요. 최대 농도. 요 L은 로이스트, 최소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번은 여러분이 그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ODP, 오존 파괴 지수, 그다음에 GWP는 지구 온난화 지수에 해당이 되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화씨 122도 F는 섭씨 온도로 몇 도씨가 되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화씨를 섭씨로 고치는 공식 있죠. 도씨는 9분의 5에다가 도 F 마이너스 32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섭씨 온도는 100등분을 한 거고요. 화씨 온도는 180등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섭씨 온도는 0도씨에서 그 어느 온도를 0도로 한 거고, 끓는 온도를 100도로 한 거고, 화씨는 어느 온도 32도, 끓는 온도 212도로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계산하는 공식은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죠. 9분의 5에다가 화씨 온도 122죠. 마이너스 32. 해서 여러분이 섭씨 온도로 계산을 하면 이게 50도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죠. 9번 가죠.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또 나왔네요. 내주기만 하면 바보지에서 여러분이 내주기, 그다음에 바보지. 그래서 내가 내력벽, 주계단, 기둥, 바는 바닥, 보는 보, 지는 지붕 틀이죠. 그래서 아닌 거 내력벽 들어가죠. 주계단, 지붕틀, 최하층 바닥. 이게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냥 바닥이 돼야 되겠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상온 상압에서 액체 상태인 요
할로겐 화합물의 소화약제. 지금 그 할로겐 화합물은 다 뭘로 바뀌었냐면 이게 할론으로 바뀌었어요. 할론 소화약제. 청정 소화약제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로 바뀌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다 할론 소화약제예요. 그래서 할론 소화약제 중에서 상온 상압에서 액체 상태인 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402, 1211, 1301, 1011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온 상압에서 요 액체인 것이 2402하고 1011은 상온 상압에서 액체고요. 1211하고 1301은 상온 상압에서 요 기체죠. 그래서 소화약제로 좋은 것은 상온 상압에서 기체인 것이 소화약제로서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상온 상압에서 액체인 거는 2402하고 1011. 그러니까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상온 상압에서 기체인 거 1301, 1211. 상온 상압에서 액체인 거 2402하고 1011. 11번 청정 소화약제의 그 명명법 프레온에서 X, Y, Z 교재에는 뭐 BA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요 세 개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요 X는 탄소의 개수고요. Y는 수소의 개수, Z는 요 불소의 그 개수를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요 탄소는 개수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줘요. 수소는 개수에다 플러스 1을 해주고, 산소는 그대로 개수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교재에 있듯이 CHF2, CF3죠. 자, 요거의 명명법은요, 지금 H하고 F하고 불소하고 탄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HFC라고 하고, 뒤에 숫자는요, 자, 탄소가 몇 개예요? 탄소가 2개죠. 수소가 하나고 불소가 5개죠. 자, 그러면 탄소는 개수에서 1을 빼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는 하나죠. 근데 플러스 1을 해줘요.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불소는 그대로 5개니까. 그래서 CHF2, CF3는 HFC125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Y가 의미하는 것은 수소의 그 개수인데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멜라민 수지, 모, 실크, 요소 수지 등과 같이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그 물질이 연소 시에 발생하는 기체인데, 눈이나 코, 인후, 매우 자극적이고 냄새가 나는 유독성 기체였는데, 요 실크 있죠? 여기에서 연소할 때 발생되는 것이 바로 요 암모니아 기체예요. NH3. 그래서 여러분이 3번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아크로레인은 CHO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질소가 없죠, 여기는. 시아노아수소는 HCl 있는데, 요건 그 상온에서 요건 기체인데, 이건 그 사류연물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일산화질소는 NO죠.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실크나 모나 이런 것이 그 연소할 때 발생되는 자극성 기체는 암모니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13번 가죠.
자, 재현 방식의 종류가 아닌 거. 자, 요 자연재현이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창문 등을 통해서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걸 우리가 자연재현. 그 다음에 요 기계재현은 강제재현이죠. 송풍기나 아니면 배풍기 이용해서 연기를 갖다가 배출시키는 거. 그 다음에 흡입재현, 이건 없어요. 흡입재현이라는 건. 그 다음에 스모그 타워 재현, 이건 일종의 자연재현 방식인데, 요 옥상에다가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옥상에다가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풍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환풍구 설치해가지고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재현 방식의 종류 보면 밀폐재현, 화재가 발생하면 개구부를 다 폐쇄시켜서 바깥으로 연기가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자연재현은 창문이나 아니면 요거 샤프트, 재현 전용 샤프트 설치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스모그 타워 재현, 일종의 그 자연재현인데, 이건 그 재현 전용 굴뚝이나 아니면 환기통 설치해서 외부로 자연적으로 배출시키는 거. 그 다음에 요 기계 재현은 강제 재현 방식. 그래서 요거는 배풍기 아니면 송풍기 설치해서 연기를 외부로 강제로 배출하는 거죠. 다음에 14번 가죠. 자, 14번은 제4류 오염물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류 오염물을 우리가 크게 어떻게 구분을 해요? 특수인화물하고, 그 다음에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 구분할 때 뭘로 구분을 하느냐? 이건 인화점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는 거. 특히 요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요 4석유류, 이건 인화점으로 우리가 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 15번 넘어가죠. 자, 15번은 니트로셀룰로스의 용도 성상, 위험성과 저장 취급에 대한 기준. 자, 니트로셀룰로스는 이건 몇류 오염물이에요? 이건 5류 오염물에 자기 연소성 물질이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질화도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질화도가 요건 높을수록 위험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니트로셀룰로스에 보면, 화학식을 보면 여기 ONO2가 있죠. 요거 니트로기가 있죠. 여기서 요 질소의 함량이죠. 요 놈이 높을수록 위험한 거죠. 요걸 우리가 질화도라고 그래요. 질소의 함량. 요걸 우리가 질화도라고 하는데, 질화도는 높을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분진 폭발의 발생 위험성이 가장 낮은 거. 분진 폭발은 분진이 대기 중에 떠다니다가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것은 시멘트 공장, 시멘트, 그 다음에 소석회, 생석회, 그 다음에 석회석 분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3번에 요 시멘트 공장에서는 분진 폭발이 전혀 없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진 폭발을 잘 일으키는 것이 석탄, 그 다음에 요 농수산물 가루예요. 요 밀가루, 커피가루, 그 다음에 솜가루, 그다음에 여기 금속분, 마찬가지로 금속 가루도 분진 폭발을 잘 일으키죠. 그래서 분진 폭발이 없는 물질은 요 생석회, CaO, 그다음에 소석회, 생석회가 물을 먹은 거죠. 즉 CaO에다가 H2O가 되면 만나면 CaOH2가 되는 거죠.
즉 생석회가 물과 반응해서 굳어진 걸 우리가 소석회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석회석 분말. 이 석회석이라는 것은 CaCO3죠. 즉 탄산 칼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17번 가죠. 자, 100도씨 액체를 물 1g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 여기 액체죠. 수증기죠. 이게 뭐예요? 액체가 수증기가 되는 거. 우리가 이걸 기화라고 한다고 그랬죠. 또는 이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화열 또는 증발열, 기화잡열, 증발잡열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물의 기화열은 539칼로리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8번 가죠. 자, 대기 중에 대량의 가연성 가스가 유출하거나 대량의 가연성 액체가 유출돼서 그 증기가 공기와 혼합을 해서 가연성 혼합 기체를 형성해서 폭발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게 UVCE라고 하죠. 그래서 U는 unconfined예요. V는 베이퍼죠. 증기죠. C는 클라우드, 구름이죠. 그 다음에 E는 폭발, 익스플로전. 요건 그 개방된, unconfined는 요거는 개방된이란 뜻이죠. 베이퍼는 요건 증기라는 거예요. 클라우드 요건 구름이죠. 구름은 우리가 한자로 하면 운이에요, 운. 익스플로전, 요건 폭발이죠. 즉 개방된 상태에서 증기, 운의 폭발을 우리가 UVC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대기 중에 가연성 기체가 누출이 돼가지고 구름 모양으로 떠다니다가 폭발되는 거, 그걸 우리가 개방계 증기운 폭발해서 UVCE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19번으로 가죠. 자, 건축물 내부 화재 시에 연기의 평균 수평 이동 속도죠. 건축물의 내부 화재일 때 연기의 평균 수평 이동 속도. 내부에서는 평균 이동 속도 대략 0.5에서 1m/s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수직 방향으로는 2 내지 3m/s로서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 요게 0.5에서 1이 요게 수평으로 연기가 이동되는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평, 수직 두 가지는 여러분이 구분해서 꼭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20번 가죠. 자, 20번은 화재의 그 분류 중에서 B급 화재의 그 분류 계속 나오죠. 그래서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리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 또 K급이 새로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K급은 주방 화재를 우리가 K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방 화재는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가 바로 강화액 소화기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B급 화재니까 B급 화재는 유류 화재에 해당이 되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